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젊은 부부들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내용입니다. 요새 배우자 몰래 코인, 주식 투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. 혹시 배우자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면 외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나 몰래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게 아닌지를 의심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젊은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에요. 이게 사실 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작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신용대출이라는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뭐 1, 2천 정도는 한번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. 저는 배우자 몰래 핸드폰 2개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. 이게 정말 외도하기 위한 핸드폰이 아니고 코인이랑 주식하기 위한 핸드폰인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와이프한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코인이나 주식과 바람을 피는 것이냐 다른 핸드폰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게 발각되면은 대부분 이제 코인이랑 주식 투자하시는 건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걸 뒤늦게 알게 된 여자분들은 난리가 납니다. 당장 뭐 이혼이죠. 뭐. 아니 나 몰래 지금 뭐 아니 우리 뭐 할 돈도 없는데 이걸로 이 짓을 하고 있었어. 뭐 아니 나도 몰래 돈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.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돈이 있었다. 내가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. 내가 모르게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. 내가 반대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. 등등 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붙일 수 있는 많은 사정들이 더해져가지고서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혼해. 이렇게 되면 저를 찾아와 주시는데요.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다들 그거예요. 이거 남편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해가지고서는 저희 지금 부부가 오히려 빚이 더 많게 생겼습니다. 이거 이혼하면 저도 같이 나눠야 되나요? 당연히 아닙니다. 저희 법원이 이혼할 때 나눠야 되는 채무는 일상가사, 우리가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인 비용에 한해서 이제 채무를 나누도록 하는 건데요. 이런 건 있습니다. 뭐 사실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이게 명확히 이게 네가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같이 쓴 건지 알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예컨대 2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남자분들은 이래요. 야 이거 2천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 네 가방 산 거야.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쓴 돈이냐? 라고 하시거나 어떤 와이프들은 이거 2천만 원 받아가지고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편찮으셔가지고 이거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.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쓴 돈이에요.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내가 벌었던 500으로 난 내 가방 산 건데 이 돈으로 산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일상가사에 쓴 걸로 봐야 되는지 내가 혼자 단독으로 써야 된 건지 되게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이 주식이나 이제 뭐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엄격하게 이거를 나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약간 불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잃는 사람은 없거든요. 뭐 이제 돈을 벌었다, 잃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가정의 수입과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받은 돈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된 것이 명확하고 배우자 일방이 이 투자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를 법원에서 당연히 주장해 볼 수 있고 법원에 무조건 너네가 같이 쓴 돈이니까 나눠라. 채무로 나눠서 갚아라.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.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가장 확실한 거는 만약에 대부분 한 번 걸리자마자 이혼하지는 않잖아요. 한 번은 봐줬는데 또 이 짓거리를 했냐 하고 이혼하기 때문에 한 번 걸렸을 때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몰래 또 하고 있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했을 때 발생했던 채무는 나누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섞일 수가 있어서 주장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절대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했으니까 이거는 나눠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.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코인을 하다가 내 배우자가 코인을 하다 나한테 걸렸다, 주식을 하다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각서 한 장 꼭 받아놓으세요.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는 아내 모르게 코인을 하지 않겠습니다. 내 인생에 주식은 없습니다. 내 인생에 코인 없습니다. 이런 거를 그래도 한 장 받아 놓으신다면 훨씬 좋고요.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쓰면서는 나는 싫다라고 하신다면 배우자가 카톡으로라도 다시는 안 할 거지? 절대 나는 하면은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나중에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약간 슬프죠. 매 순간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이혼을 대비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법원은 증거를 좋아하기 때문에
불가피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뭐 배우자 일방이 일으킨 채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